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이주호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전체 수출액의 21% 그리고 고용의 6%를 담당하며 경제 성장에 일조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인데요. 오늘 더 리더에서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표하는 곳이죠. 한국외국기업협회 이승현 회장을 직접 모셔봤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표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고 대표이사로 몸담고 있는 인팩코리아의 기업 스토리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요, 한국외국기업협회 회장이자 또 인팩코리아 대표이사로 있는 이승현 회장을 직접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한국외국기업협회에 연임을 성공하셨더라고요. 축하드리고요.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한데 외국 기업들을 대표한다는 것은 알겠으나 이제 대한상공회의소라든지 아니면 다른 외국 상공회의소들도 있어서 차이점과 뭐 비슷한 점 이런 것들도 궁금하고요. 저희 외국기업협회는 1978년도에 네. 당시 상공부 산하의 법정 단체로 저희들이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 한 14,000여 외국 기업들, 특히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들의 이제 법정 단체로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더불어서 모든 외국 기업을 대표하는 네. 그런 단체로 보시면 되겠고 비영리 단체이면서 네. 약간 공공성을 좀 띠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 있는 암참이라든지 네네. 그런 각 국가별 상공회의소는 자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어떤 지원 활동이라든지 그런 하는데 반해서 저희들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네. 모든 글로벌 기업을 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로 협회가 40주년을 또 맞았다고 들었습니다. 40주년 동안 과연 어떤 역할을 해 오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정부와의 여러 차례의 교류와 스킨십도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설립이 40년이 되었습니다. 네네. 올해 40년이 됐는데 저희 14,000여 외국 기업들이 한국 수출의 20%, 네. 20%와 GDP 12%, 그리고 고용의 6%를 네.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년 신규로 이제 FDI라고 해서 네. 해외에서 들어오는 투자가 약 한 200억 불, 그리고 한국에서 이익금을 네. 재투자하는 것이 한 200억 불 해서 연간 한 400억 불 정도를 네. 국내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내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는 데 반해서 네. 저희들은 국내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저희 단체의 주로 역할들은 투자를 한국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협회 차원에서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볼 텐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궁금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사회공헌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다고 들어서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가장 크게 하고 있는 네. 것은 투자 유치 지원 활동입니다. 그래서 네. 산업부하고 그리고 이제 코트랑 또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저희 외국인 또는 외국 투자법인들이 네.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또 저희 경험담을 그분들한테 알려주면서 어떤 제안도 해주고, 네. 그 활동을 가장 이제 중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저희 회원사를 대상으로 해서 네네. 각 분야별 산업 분과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자라든지 반도체, 네. 자동차, 기계, 소재, 화학 네. 이런 분야별로 나누어서 매달 한 번씩 업종 간 교류를 저희들이 좀 해주고 있고, 네. 거기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이제 얻고 네. 또 정보도 교류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기업과 일본 기업과 독일 기업들이 네.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어떤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에서 반도체 하고 있는데 예. 옆에 보니까 독일에서 반도체 하고 있는 곳이 있네. 네. 서로 만나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예. 물론 이제 기업 정보라든지 기업 네네. 비밀은 이야기할 수 없지만 산업 동향 정도는 뭐 그렇습니다. 네. 예. 경영자들이 가지고 있는 네네.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면서
또 한국 내에서의 어떤 비즈니스 활동에 네네. 상당한 도움을 얻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업들의 애로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참 지금 인상 깊은 이유가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실제 기업을 할 때에는 본인들의 국가가 아니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문화적 차이도 있을 거고요, 뭐 정부 정책의 차이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은 많지만 딱히 어디다 얘기해야 되는지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네. 이제 그걸 다 모아서 또 국가별로 하다 보면 네. 국가별 그 이득이 좀 이익에 치우쳐서 하는 네. 경우가 있는데 네. 저희 협회에서는 전 글로벌하게 다 이렇게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국가별로 약간 좀 불균형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네. 이제 그런 걸 조율해서 저희들이 산업부에 또 같이 반영을 시켜주고 제안해주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제 월 1회 네. 대표자들 대상으로 한 CEO 포럼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네. 좀 명망 있는 분들을 네. 아니면 또 그 분야에 최고 그 권위자분들을 모셔다가 저희들 그 대표자로들 하여금 그러한 어떤 임적 네트워크를 네네.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라든지 또 본인 개개인의 어떤 또 지식을 조금 더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청년 취업을 좀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네. 청년 취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청년 취업 아카데미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걸 쭉 운영을 해오고 있고 또 저희들은 이제 그 대학들하고 협업을 맺어서 네. CEO 특강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CEO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학교하고는 이제 한 과정을 네. 저희들이 이제 맡아서 매주 저희들 그 대표자들이 나가서 네. 어떤 그런 글로벌 기업에 대한 경험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사회 선배로서 네네. 인생 선배로서의 경험담도 들려주고 해서 그 학생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 취업 기회까지도 직접 주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도 일부 이제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같이 이렇게 코업을 해서 네네. 또 저희 회원사의 취업 활동도 이렇게 유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회원사들도 마찬가지로 인재가 좀 필요할 거고. 그렇습니다. 인재들도 이제 가고 싶은 외국 기업이 있을 거고. 네네. 알겠습니다. 좀 매칭해 주시고 또 네트워크 연결해 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좀 많이 하고 네네. 계시는 걸로 보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좀 이거는 뭐 그렇게 저희들이 썩 내세울 부분 아닙니다만은 이제 노숙자분들이라든지 네.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무료 급식이라든지 네. 또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 바자회 등을 통해서 네. 그 수익금 일부를 그런 단체에 또 저희들이 기부도 하고 그런 활동도 하고 사회 있습니다. 공헌 활동도 네. 함께 하고 계시고요. 물론 저희 회원사는 나름대로 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네. 협회 차원에서도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에 제18회 외국 기업의 날 행사가 또 열리기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거 들어보니까 이제 기업인들끼리 좀 네트워크 형성해 주고자 이런 모임을 만드신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이 행사의 취지가 뭔가요? 이 행사는 굉장히 큰 그 행사 네네. 중에 하나입니다. 일종의 우리나라의 무역의 날 행사가 이제 네. 12월 달에 있듯이 네. 이 부분은 이제 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 투자법인들이 좀 더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자극제 역할을 네.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가 이제 18회째가 됐고요. 그래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이제 제 회원사 중에서 금탑 산업은장부터 시작해서 네. 산업부 장관 그 표창까지 해서 약 한 50명 정도한테 그 훈포장을 주는 네. 그런 그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이제 외국 투자법인으로서는 어떤 그 치하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네네. 외국 투자법인들을 치하를 해주고 네. 또 관련 단체들 지자체라든지 코토라든 그 단체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격려도 해주는 네. 그런 큰 행사가 되겠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생산성으로 인해서 세금도 많이 걷게 되고 하다 네. 보니까 네.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들에게 우리가 상을 줄게. 음. 더 많이 투자해봐. 이런 식의 취지를 또 갖고 계시는 거네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국가의 정부 포상을 받는다는 것은 기업으로서도 영예로운 그럼요. 것이고 또 그 본국에 있는 네. 본사 입장에서도 보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 투자 기업들로서는 외국 기업들로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들이 또 어떤 이슈를 갖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직접 조사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외국인 CEO들 4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년에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답변들이 좀 별로 좋지 못했었어요. 그 가운데 42%가 내년 한국 투자를 올해보다 줄일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네. 한국은 상당히 투자하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다시피 제조 경쟁력을 이렇게 잘 갖추고 있는 나라는 네. 또 드물고 또 그러한 산업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추어져 있고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또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주 잘 훈련된 또 그런 좋은 인재들이 많고 또 충성도가 상당히 강합니다. 충성도요? 예, 기업 충성도가 강한데 문제는 그동안에 고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자기 기업들이 네. 한국에 투자할 경우에는 조세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모든 그 국가들이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럼요. 운영하는 제도인데 네. 그게 이제 내년도부터는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고용의 그 유연성이 상당히 많이 좀 부족한 편이죠. 경직되어 있죠. 예, 네. 특히 또 노조가 좀 강성이라든지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계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이제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시행되는 그 주 52시간제 이 근무제 도입에 따라서 근무의 유연성이 굉장히 좀 경직되는 네. 그런 좀 불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금 10% 이상의 지금 최저임금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저희들 외국계 기업, 특히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네. 매력이 떨어지는 그런 투자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의 경직성과 또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드는 측면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노조가 강성이게 되면 또 일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세금을 많이 감면해주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서는 또 세금을 감면해준다고 하니까 그 국가로 찾아갈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협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의 파트너가 네네. 산업부입니다. 그래서 네. 또 산업부 투자정책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열심히 그런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네. 정치를 하고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 협회 차원에서도 네.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모아서 또 산업부하고 수시로 네. 지금 그런 개선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 부처가 또 여러 부처가 관계가 되고 네. 또 국회와도 관련되고 네. 뭐 이런 복잡성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쉽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걸 보니까 그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보니까 상시 근로자의 10%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한 뒤에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라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어서요. 사실 고용이라는 것을 기업 입장에서는 물론 근로자를 마구잡이로 잘라내는 것도 물론 나쁜 것이긴 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인원을 감축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또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이것도 좀 불필요한 규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뭐 기업인이라면 네. 누구나 종신 고용을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업은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되지 않습니까? 네. 이 애가 좀 정확한 애가 될지 바른 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선거 제도가 없다면 네. 우리나라 정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어느 적정한 선에서는 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네. 무작정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을 강요하는 부분은 네. 우리나라 규모에서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입법이라든지 네. 또 법을 폐지하고 개정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좀 사전에 좀 더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네. 그렇게 하면은 또 좋을 것인데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이 입법 활동을 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들 그 기업 입장에서는 또 단체 입장에서도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기 위해서 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좀
낭비 요인이죠, 어떻게 보면. 네.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 또 협회가 존재하는 거니까요. 네. 지속적으로 스킨십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너무 과도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제안해 줄 수 있는 곳이 또 협회니까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좀 이제 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또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거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더 발전되기 위한 요인이었습니다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은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의 좀 빠른 인상,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52시간. 사실 이런 것들이 과연 외국 기업들,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들에게는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지 좀 궁금한 게 최저임금부터 한번 가볼까요?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인력들은 또 고비용 인력들인 경우들이 많아서 최저임금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습니까? 저희들 그 외국 기업들 그리고 또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네. 최저임금의 영향을 사실은 최저임금 자체는 과는 너무 거리가 좀 있죠. 네네. 사실은 네. 있는데 이제 최저임금을 그 적용받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단순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분들이 해당되는데 엄격히 말하면 저희들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막 16.3%라든지 네. 10점 몇 프로 이렇게 베이스가 인상이 되면 저희들 소속원들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왜 우리는 작게 올려주느냐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좀 균형이 또 깨질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인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그거는 이제 경영에 부담을 많이 주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신규 투자 유치 측면에서 어떨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문득 드는 생각이 제가 외국에 있는 기업이고 한국에 이번에 법인을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들어갈 비용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려다 보니까 인건비가 1년에 10%가 넘게 올랐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한국은 좀 피해볼까라는 생각도 할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은 뭐 이제 바로 네. 내년부터는 좀 그런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날 수 있은 소질이 큽니다. 네. 예. 왜냐 글로벌하게 보면 한국만 있는 곳이 아니고 네. 뭐 싱가포르도 있고 홍콩, 중국, 네. 또 미국이 또 자국 기업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상황이지만 미국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그런 경쟁 상대가 있는데 네. 그래서 저희들의 그 급격한 그런 원가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 네. 그거는 아무래도 저희들한테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사실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부의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이거를 외국 기업에게만 특혜를 주십시오라고 하기도 참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그렇습니다. 같아서요. 근데 이제 뭐 이거는 뭐 저희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네. 기업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어떤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에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어떤 그 속도 면에서는 네네. 예, 그래도 좀 감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좀 기회가 되면 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이승현 회장은 한국 외국기업협회 협회장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의 또 대표이사이시기도 해요. 인팩코리아 대표이사로 계시는데 인팩코리아는 사실 인터넷으로 찾았을 때 그렇게 쉽게 나오는 기업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기업인가요? 저희 회사는 패시브 프로덕트와 네. RF 안테나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디지털 TV 이런 이제 기기들이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얇아지면서 네. 기능이 다양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회로가 많이 들어가는데 네. 그러다 보면 그 회로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네. 쇼트가 발생할 수도 있고 네. 또 노이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세라믹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TV라든지 저희들이 그 어떤 정보를 무선으로 네. 주고받고 할 때는 안테나가 필요한데 그렇죠. 그 안테나는 저희들이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본사는 네. 이제 대만에 있고 대만에 있는데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네. 뭐 찾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B2B 마켓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네.
주로 컨슈머 시장에는 좀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마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이용하지 않는 그런 기업은 딱히 홈페이지가 그렇게 꼭 필요한 건 아니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좀 폼을 잡고 싶어서 네.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은데 네네. 사실은 좀 그건 저를 과시하게 한 것이지 네네. 저희 회사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근데 또 GPS 안테나 부문에 또 세계 1위라는 네. 위치를 갖고 계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뭐 해외에 나가시면 이제 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많이 하지만 내비게이션이 다 장착이 돼 있는데 네.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 뭐 10개 중에 6개는 저희 회사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게 인팩 코리아의 작품인가요? 아니면 인팩의 작품입니다. 인팩의 작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이렇게 그 기업을 또 성장시키기까지 참 어려운 길을 걸으셨을 텐데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좀 간략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떤 뭐 기업 경영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품질을 어떻게 잘 그 유지를 시키고 개선을 시킬 것인지 하는 것이 큰 그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특히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든지 네. LG전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휴대폰 생산 대수가 1년에 4억 대를 달하기 때문에 네. 그 중에 어떤 불량이 생기면 엄청난 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그 품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그 마음가짐을 네. 잘 가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좀 뭐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인팩 코리아의 대표이사로서 그리고 또 한국 외국기업협회 협회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와 그리고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릴게요. 그 정부보다는 네. 좀 일부 언론 네. 그리고 일부 정치인 또 일부 사회단체 네. 이런 분들한테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외국 기업들은 한국에 소위 먹튀가 아니라 네. 물론 그런 좀 부정직한 기업도 있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 그 수출액 네. 20% 그리고 GDP의 12%, 또 고용의 6%를 담당하고 있는 큰 그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좀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 외국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의 역할은 굉장히 좀 중요하고 특히 외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국내 기업이 아직까지는 좀 덜 갖추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선도적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한테 필요한 그런 기업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외국 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이다 이렇게 같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그 회사는 또 저희 회사 나름대로 네. 한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히 삼성이나 LG 등 세트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부품을 또 좀 싸게 만들어서 공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더 리더에서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14,000여 개의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표하는 것이죠. 바로 한국 외국기업협회의 성과와 그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외국 투자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수출 확대에도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 외국기업협회 이승현 회장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